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의 주제는 Law of Large Numbers라는 건데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Central Limit Theorem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Central Limit Theorem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i가 iid고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그러면 xbar을 표준화를 한 거는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이겠습니다. 그러면 Central Limit Theorem이 얘기하기를 n이 충분히 클 때, 수학적으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n이 충분히 클 때 이 xbar을 표준화한 것은 표준 정규 분포로 컨버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요걸 곱해주면 여기다가 곱하기 n분의 1을 하는 거죠. 곱하기 스퀘어 루트 n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를 곱하니까 분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more or less law of large number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xbar는 대충 뮤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의 바의 분포가 요 뮤의 컨센트레이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more or less law of large number 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가정 하에서 x바의 분포가 대충 뮤 정도 된다, 뮤의 컨센트레이트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Law of Large Number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우리가 요 엑스트라 컨디션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Law of Large Number는 실제로는 엑스트라 컨디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Law of Large Number는 다음과 같습니다. xi가 iid 뮤일 때 시그마 자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럴 때 x바는 n이 클 때 뮤에 컨버지 한다, 그런 뜻이고요. 요게 정확한 의미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Law of Large Number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xi가 iid고 평균이 뮤라고 그럴 때 분산은 없어도 됩니다. 그럴 때 x바는 어떤 센스로 두 가지 different sense가 있습니다. 뮤에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시그마 자승이 존재를 하면 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서 요게 표준 정규 분포기 때문에 여기다 스퀘어 루트 n을 하면 요게 0이 이거의 분포가 0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동일한 현상이 시그마 자승이 무한대여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센스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보시죠. 요거는 그 바이노미얼을 제너레이트 하는데 n이 1이고 p는 0.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르누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20%인 동전을 2000번 돌리고요. 2000번 돌리고 이 돌릴 때마다 그 러닝 에버리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xi가 1 아니면 0인데 1일 확률이 20%고 0일 확률이 80%예요. 그래서 그걸 x1, x2, x3 쭉 해서 x2000까지 제너레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요거 에버리지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에버리지 계산하고 그 다음 요렇게 해서 에버리지 계산하고 요렇게 러닝 에버리지를 쭉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x 바 n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는 sum i는 1부터 n까지의 요 에버리지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n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x 요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x 바가 기본적으로 평균에 간다는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뮤는 0.2가 되겠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 선이 0.2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러닝 에버리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번까지 계산을 했는데 처음에는 0.2랑 좀 차이가 있지만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서 점점 0.2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동일한 코드인데요. 조금 다르게 코드를 짠 겁니다. 그래서 지금 0.2에 대해서 해봤고요. 0.5로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페어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5로 컨버지 하고요. 요거는 그림은 돌릴 때마다 코드가 바뀌는데 요 시드 고정했군요. 그러면 돌릴 때마다 동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0.7로 하면 0.7로 컨버지를 하죠. 0.9라고 그러면 0.9로 컨버지를 하고 0.1이면 0.1로 컨버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 xi가 지금 요게 한 게 뭐냐면 xi가 iid 베르누이 p입니다. 그랬을 때 sum xi i는 1부터 n까지 요거를 n에 관한 펑션으로 그렸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요게 처음에는 요 p 값하고 좀 다르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바는 p에 컨버지 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컨버전스는 두 가지 종류의 컨버전스가 있고요. 요게 그 중에 한 가지 컨버전스 개념입니다. 근데 요게 보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예, 두 번째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파이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 보시죠. 이게 유닛 스퀘어입니다. 유닛 스퀘어고요. 여기에 유닛 서클을 하나 긋고요. 그래서 요 유닛 스퀘어에다가 랜덤하게 점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x좌표가 유니폼 0, 1이고요. y좌표가 유니폼 0, 1이에요. 예, 그렇게 랜덤하게 점을 찍어주는데 요 xi가 유닛 서클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xi가 1 아니면 0인데요. 이게 포인트가 유닛 서클 안에 들어가면 1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하고, 요 확률은 요거 면적이 파이 오브 4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1이니까 probability는 이게 파이 오브 4가 되고요. 그러면 sum xi 이렇게 하면 이게 토탈 볼이라고 하겠습니다. 볼이 몇 개인지 전체 우리가 볼을 몇 개 던졌는지 그게 요 밑에 들어가고요. 위에는 유닛 서클 안에 볼이 몇 개 있는지 그걸 카운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xi는 1 아니면 0이고요. 요게 파이 오브 4고 여기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바는 기본적으로 파이 오브 4로 컨버지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이 에스티메이션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드를 보시죠. 지금 여기 유닛 서클 안에 포인트들을 유니폼하게 집어넣고요. 유닛 서클 안에 있는 점들은 빨갛게 칠했고, 유닛 서클 바깥에 있는 점들은 파랗게 칠했고요. 유닛 서클을 여기 빨간색 실선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을 주사위 던지듯이 공을 던져요. 몇 개를 던지냐면 10,000개를 집어넣네요. 그래서 10,000개를 집어넣으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이용을 해서 파이를 에스티메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2,000개 해가지고 파이를 에스티메이트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요렇게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개만 찍어 볼까요? 10개만 찍어 보죠. 여기 점이 굉장히 작게 찍혀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찍힌 겁니다. 10개가 100개를 찍어보죠.
100개가 이렇게 찍힌 거고요. 여기가 3.14입니다. 여기가 3.14예요. 그러면 이 컨버전스가 이게 처음에는 이 파이에서 가깝지가 않지만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점점 가까워져요. 1000개를 해보죠. 예, 그럼 이제 점점 점이 많아지니까 예, 점을 좀 작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가 10,000개를 찍은 겁니다. 10,000개를. 그래서 요거 코드를 돌리면 동일하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여기 시드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요 시드를 고정을 안 하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다른 랜덤 넘버들이 제너레이트 돼서 그림들이 달라집니다. 여기 뭐 100개만 하죠. 지금 시드가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돌릴 때마다 그림이 달라져요. 저가 짠 거 마지막인데요. 이건 부퍼스 니들이라는 건데 상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파일을 제너레이트 해줘요. 그림은 동일한 그림이고요. 어떤 거냐면 그 바닥에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요거의 줄의 길이가 줄 사이의 간격이 1이에요. 줄 사이의 간격이 1이고요. 그랬을 때 바늘이 길이 1짜리 바늘입니다. 그걸 랜덤하게 던져줘요. 랜덤하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어떤 바늘은 줄을 닫고요. 어떤 바늘은 줄을 안 닿아요. 그래서 주사위 바늘을 몇 개 던졌는지 그거를 카운팅 하고요. 그 줄을 밟은 그 바늘의 개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 파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바늘을 던졌을 때 그 바늘이 크로싱을 할 확률이 얼마인가 그거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할 거냐 하면 이게 x, y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y축 0하고 1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하나의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니폼 0, 1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늘이 이렇게 휙 던졌을 때 요 좌표를 끝점 중에서 y좌표가 낮은 점을
유니폼 01으로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앵글이 0부터 파이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세타를 유니폼 0파이에서 앵글을 랜덤하게 셀렉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길이 일자리인 그 바늘이 포지셔닝을 하게 되고요. 크로싱이 일어난다는 거는 요거의 y 좌표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디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x라고 그럴 거고요. 요 높이를 요거를 세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x는 유니폼 01이고요. 세타는 유니폼 0파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요 점은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x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게 1이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할 적에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세타에 대해서 컨디셔닝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x를 컨디셔닝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쉽고 둘 중에 하나가 어려워요. 기억이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타를 한번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x를 계산하고 둘 중에 세타 고정한 다음에 하는 거를 해보고 그게 복잡하면 반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은 x가 고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에버리지 아웃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복잡해요. 저 기억에 둘 중에 하나가 쉬웠고요. 오케이. 요거를 먼저 해보죠. 그러면 요게 x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거는 x가 0하고 1 사이인데 여기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그러면 여기죠. 요거 사인 세타네요. 그러니까 1 빼기 요거를 하면 되니까 요거는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계산이 쉽네요. 그러면 1 오버 파이 밖에 나가고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인가요? 0부터 파이. 코사인을 미분하면 헷갈리네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지금 이게 사인이죠. 이게 사인이니까 예. 사인 세타 적분, 사인 세타 적분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요 파인데 잠깐만요. 요렇게 되니까 세타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x는 1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맞고요. 그러면 아, 2죠, 2. 저 사인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요게 2죠. 예. 아마 요 계산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랜덤 베리어블은 1파이 크로싱을 하면 2를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이 2 오버 파이고요. 그러면 x바라는 게 요거의 근사가 되는 겁니다. 파이는 이렇게 계산이 맞나 모르겠네요. 예, 2 오버 파이 맞죠?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x1, x2 여기를 이렇게 제너레이트 하고요. 그거의 러닝 에버리지를 계산을 하면 여기서 x바들이 계산이 될 거고 그러면 거기로부터 2 over x바를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파이로 근사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요게 메인입니다. 요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유니폼을 제너레이트해서 유니폼 01을 제너레이트해서 요점을 픽스하고요. 세타를 0하고 파이에서 유니폼하게 뽑아서 요 앵글을 픽스를 하고 여기다 막대기 길이가 일자리 막대기를 이렇게 얹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1보다 크냐? 1보다 크면 크로싱이 발생을 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크로싱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예, 코드가 그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x가 유니폼 01이고요. 그래서 요 x가 요 점을 스페시파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numpy sin 해서 요게 또 다른 유니폼입니다. 거기다 파이를 곱해서 요게 유니폼 0파이예요. 그렇게 해서 요 하이트를 10,000개를 제너레이트를 하고요. 지금 샘플은 10,000개입니다. 10,000개를 제너레이트를 해서 1보다 크냐 그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림은 뭐 똑같습니다. 앞에 봤던 거랑 그림이 모어레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3.14고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세 개를 봤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xi가 iid 뮤고요. 그래서 여기에 n을 집어넣고요. 여기에 xn을 집어넣는데 여기가 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뮤 근처가 아니지만 점점 뮤 근처로 가요. 이게 우리가 봐온 시뮬레이션들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첫 번째 코인 플립을 해봤고, 코인 플립해서 P 값을 찾아내는지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플리핑을 통해서 이 파이 값을 제대로 쫓아가는지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3개를 했는데 요것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마 자승이 존재를 하면 센트럴 리미트 시어렘에서 모어레스 거기서 얘기가 되는 건데, 로우 오브 라지 넘버는 세컨 모멘트가 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xi가 iid 뮤면 시그마 자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x바가 뮤에 가까워진다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컨버전스 개념이 요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윅 컨버전스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스트롱 컨버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윅 컨버전스에 관해서는 요거를 윅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라고 부르고요. 스트롱 컨버전스를 사용하는 거는 스트롱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전에 봤던 그림은 스트롱 로우예요. 윅 로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뮬레이션 통해서 그림 3개를 봤는데 그 그림은 다 스트롱 컨버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윅 컨버전스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윅 컨버전스가 뭘 의미하는지, 스트롱 컨버전스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뮬레이션을 봤기 때문에 스트롱 컨버전스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i가 iid 뮤일 때 xn이 뮤로 컨버지하는, xn은 오메가에 디펜드합니다. xn이 그러니까 오메가에 따라서 xn 값이 달라지겠죠. x바n이라고 하겠습니다.
n개의 샘플로 제너레이트 계산한 거. 이게 컨버지하는 샘플에 따라서 컨버지할 수도 있고 컨버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요. 컨버지하는 걸. 그 확률을 계산을 했더니 1이더라. 이게 스트롱 컨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는 xn바를 여기 x에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여기가 뮤입니다. 이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컨버지하는 오메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오메가는 요게 컨버지하는 오메가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3개 봤는데 다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그래서 스트롱 컨버전스가 얘기하는 거는 이 임의의 샘플에 대해서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뮤에 컨버지 한다 그런 뜻입니다. 확률 1로서. 그러니까 컨버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하지만 그런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롱 컨버전스예요. 그 다음에 윅 컨버전스는 xn의 분포를 봅니다. xn의 분포를 봐요. 그래서 이 분포가 뮤랑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이 커질 때,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겁니다. x1의 분포를 봤더니 뭐 이렇게 생겼어요. x2의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xn의 분포를 봤더니 이제 점점 뮤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로 가면 분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포가.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이 컨버전스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같이 보시죠. 지금 보시면 n은 지금 여기 바이노미얼을 제너레이트 하는데 n은 1이고 p는 0.5예요. 그러니까 베르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1000개 했는데 10개만 하겠습니다. 뭐 3개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3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여기는 동전 3번 던져요. 동전 3번 던져서 러닝 에버리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헤드가 나왔나 보네요. 시드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전을 3개를 던진 거고요. 그러면 처음에 헤드에서 출발해서
테일, 헤드가 이게 넘버 오브 시뮬레이션 플러스 1인가 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헤드에서 출발해서 헤드에서 출발을 해서 0.5로 떨어졌고요. 맞군요. 헤드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처음에 헤드가 나와서 100%가 됐고요. 그 다음에 테일이 나와서 0.5가 됐고, 그 다음에 헤드가 나와서 0.66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드, 테일, 헤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정한 샘플링을 보는 게 아니고 X3의 분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X3의 그러니까 X바 3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10,000개를 해서 그거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특정하게 코인 플리핑을 3번 해서 그 X1바, X2바, X3바를 그림을 그린 거고요. 요거는 X3바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10,000개의 샘플링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로, 요거는 원. 그러니까 제로는 테일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헤드라는 거고, 요거는 헤드가 2번 나오고 테일이 1번, 요거는 테일이 1번, 헤드가 2번 나온 그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덴시티 스케일로 그렸군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바이노미얼 3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10개를 해보죠. 그러면 요거는 동전을 10번 던져서 러닝 에버리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요거는 그 X바 10 요거는 여기 X바 10의 분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10,000개를 해서 그거의 분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요. 요게 바이노미알인데 기본적으로 바이노미알인데 빈 사이즈가 우리가 지금 좀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100개를 던지는 거고요. 100개를 던져서 아직 컨버지를 안 했네요. 요거는 100개를 던졌을 때 그거의 에버리지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샘플링을 10,000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 10,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숫자 하나당 10,000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1,000,000개를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요 코드를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최종적으로 100개의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그 100개의 데이터 각각을 획득하기 위해서 10,000개의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1,000개를 하면 이제 0.5에 가까워지고 있죠. 0.5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기는 분포를 보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0.5 근처에서 매스들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10,000개를 해보죠. 그러면 뭐 0.5에 다 붙었죠, 이제. 여기도 10,000개를 해보죠. 그러면 요거의 폭을 지금 0.5 근처거든요.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폭이 지금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있어요. 이제 폭이 사이즈가 확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100개일 때 0.5 근처지만 분포가 그래도 여기 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1000이 되면 폭이 확 줍니다. 0.5 근처지만 폭이 줄어요. 예, 버즈 두바이 같이 생겼네요. 점점 폭이 확실히 줄었죠. 예,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몇 개를 돌리는 거냐면 10만 곱하기 10,000개를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제 거의 여기 보세요. 폭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거 확대해서 봐야 겨우 이제 좀 폭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윅로우예요. 그러니까 요게 스트롱로우고요. 요게 윅로우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예, 시그마 스퀘어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예, 스트롱로우는 xn 오버 n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게 샘플에 디펜드 하는 거고요. 요게 뮤로 컨버지 할 텐데 다 컨버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 놈을 다 모아놓으면 1이라는 거고요.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xn 바 그리고 여기 n 그리면 이렇게 해서 뮤로 컨버지 한다는 거고요. 이게 스트롱로입니다. 윅로는 x1 바, x2 바, xn 바를 그리면 처음에는 뭐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점점 가면 이게 뮤 근처로 컨센트레이션이 이루어지고요. 예, 점점 버즈 두바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버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윅로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보시죠. 예, 요거의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뮤를 기준으로 해서 뮤 플러스 입실론, 뮤 마이너스 입실론, 요 바깥의 매스가 0으로 간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for any epsilon probability x n bar 요게 입실론보다 클 확률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매스를 의미해요. 0으로 간다. 그런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게 윅로우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이제 정리를 하면 매스메디컬 폼으로 쓰면 xi가 iid 뮤일 때 스트롱로는 어떻게 쓰냐면 x 바 n converge to almost surely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almost surely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윅로우는 어떻게 쓰냐면 xn
mu weekly. 이거는 주인데. 예, weekly 이렇게 했어요. 요게 의미하는 바는 for any epsilon xn bar 마이너스 mu epsilon 요게 0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 요게 의미하는 바는 probability 오메가 xn 오메가 mu가 될 확률이 1이다. 이런 뜻이고요. 예,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요거는 xn bar를 mu에 관해서 n에 관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컨버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mu 근처에서 생기다가 이게 점점 buzz Dubai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weak law고요. 요게 strong law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weak law하고 strong law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옛날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weak law, strong law, weak law가 weak하다는 게 아니고요. strong law가 strong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happen to be 그렇게 장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컨버전스 개념이에요. 오케이. 지금 요 세타는 유니폼 제로 파이입니다. 그래서 요거 유니폼 제로 파이의 덴시티 펑션은 0부터 파이까지 여기가 1 오버 파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덴시티 펑션이 1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야 덴시티 펑션이 1 오버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타가 유니폼 제로 파이예요. 그러니까 덴시티 펑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높이가 1 오버 파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덴시티 펑션이 요게 덴시티 펑션입니다. 요게 요 덴시티 펑션 F가 요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X는 유니폼 제로 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하고 파이 사이에서 유니폼이기 때문에 1 오버 파이가 들어간 거고요. 요 X는 0하고 1 사이에서 유니폼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이트가 1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출결에 문제 있으신 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